이제 마지막으로 3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9번 문제는 중세국어의 격조사를 탐구하는 문제예요. 천천히 학습 활동을 탐구한 다음에 선택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와 달리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중세국어 문제가 나올 때 대부분 이렇게 현대어 풀이를 줍니다. 여러분이 처음 보는 지문들이 많지만 현대어 풀이가 그 아래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짝을 지어서 차근차근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태잣 버들 사마샤 곁의 이셔 이랬거든요. 태자시옷에 대응되는 현대어 풀이는요. 태자의가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시옷은 의하고 대응이 되는데요. 관형격 조사가 되겠죠. 중세국어에서의 관형격 조사 시옷은요. 무정물이거나 아니면은 높임의 대상일 때 요럴 때 쓰는 거죠. 그쵸? 여기서는 태자가 높임의 대상이니까 시옷이라는 관형격 조사가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버들 사마샤. 자, 버들과 대응되는 현대어는 버슬이에요. 자, 여기는 어때요? 요렇게 여기까지가 근이 되겠죠. 벗 플러스 을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연음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가 벗 할 때 모음이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목적격 조사도 음성 모음인 을을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 사마, 샤 여기에 대응되는 현대어 풀이는요. 사무, 시어가 되겠죠. 자, 이때 뭐가 보여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보이죠. 여기에 대응되는 중세국어는요. 여기 있죠. 자, 이 부분이 뭐예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되겠습니다. 시항 곁의 이셔 이랬어요. 자, 여러분 나 이거 한자 모르는데 고민하지 마세요. 현대어 풀이 어디에 대응이 됩니까? 여기에 대응이 되죠. 얘하고 짝꿍이에요. 시항은 늘이라고 지금 해석이 된 거예요. 곁의가 곁에하고 대응이 되죠. 여기는. 자, 요때는요. 여기까지가 여기도 근이 되고요. 아주 친절하게 형태소를 분석해 주었죠. 요게 이제 요렇게 연음이 된 건데요. 현대국어에서 요 애는 무슨 조사예요? 곁에 있다 했으니까 부사격 조사가 되겠죠. 이 부사격 조사하고 대응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러면 중세국어에서 의는 부사격 조사로도 쓰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곁 할 때 보면은 여기가 뭐예요? 음성 모음이죠. 음성 모음이니까 부사격 조사로 얘가 쓰인 게 아니라 얘가 쓰인 거예요. 얘가. 그 다음 있어에 대응되는 건 뭐예요? 이셔죠. 자, 요게 요렇게 대응이 됩니다. 이셔는요. 이시어의 줄임말이에요. 이때의 시도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아니에요. 이시다라는 말의 어간이 이시까지예요. 현대국어의 이과 대응이 됩니다. 그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중생애 마자말조차 이랬어요. 자, 중생애와 대응되는 현대어 풀이는요. 중생의가 되겠죠. 이때 의는 뭐예요? 관형격 조사가 되죠. 현대어에서. 그러면 여기에 대응되는 중세어는요. 여기 있죠. 여기. 자, 형태가 다르죠. 자, 중생 같은 경우에 이로 써요. 이의 모음이 쓰였어요. 그래서 양성 모음인 아이가 선택됐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중생 같은 경우에는 유정물인데다가 또 높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옷을 쓰지 않고 의나 애를 쓴 거예요. 여기서는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얘가 선택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자말에 대응되는 게 현대어 풀이가 마음을이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잠까지가 어근이겠죠? 참 친절하게도 괄호 속에 형태소를 분석해 두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마음과 여기에 마잠이 대응이 될 거고요. 자, 여기에 있는 알과 여기에 있는 을이 대응이 되죠. 중세 국어에서는 조사 사용에 있어서도 모음 조화를 아주 철저히 지켰어요. 잠 할 때 여기 아래아가 있죠. 양성 모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양성 모음을 사용한 알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사용되었어요. 현대어에서는 을과 를만 쓰고 있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알, 을, 또 랄, 를 이 중에서 선택을 해서 썼어요. 조차는 이렇게 줬다. 치읓까지가 간이라고 보시면 자 따라하고 이렇게 대응이 되죠. 디귿 볼게요. 니르고저 헐 바이이셔도 마참내 제 뜨들 요것도 대응을 시켜볼게요. 자 니르고저 하고 대응되는 게 이르고자예요. 니르고자가 현대어로 오면서 이르고자가 되는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죠. 홀 하고 대응되는 게 하는이 되고요. 바이는요. 이거 배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바이는 현대어로 바가가 대응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주격조사는 이 하고 대응이 되겠죠. 중세 국어에서 주격조사는요. 생략이 되거나 0이 있는 이가 사용이 되거나 0이 없는 이가 사용이 되거나 이랬어요. 자, 앞에 말이 채언이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날 경우에는 주격조사를 생략해요. 예를 들면 불후이 깊은 이렇게 갈 때요. 불후이는 뿌리거든요. 그럼 이거의 뿌리가 깊은 이런 뜻이 되는데 불후이 깊은에서는 어때요? 주격조사가 없죠. 불후이하고 이 모음으로 끝나니까 주격조사가 생략된 거예요. 만약에 생략하지 않으면 어떤 형태가 되겠어요? 불후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이상하죠? 자, 그래서 끝에 있는 얘를 생략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자, 앞말이 앞에 오는 체언이 자음으로 끝날 때 있잖아요. 받침자가 있을 때 요럴 때는 0이 있는 이를 쓰는 거예요. 나랏 말싸미 할 때 말싸미 할 때 자 얘가 요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게 말쌈 플러스 2예요. 0이 있어야지 얘가 요렇게 연음이 돼서 말싸미처럼 나타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0이 없는 이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싸임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 얘기는 여기에 0이 있는 주격조사 이가 붙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모음 이나 반모음 이가 아닌 모음으로 끝날 때 이럴 때는 얘를 쓰는 거예요. 뭐뭐 할 바 이러면은 모음으로 끝나죠. 요럴 때는 자 0이 없는 이 모음을 요렇게 받쳐서 바이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셔도 또 나왔죠. 이셔는 이시어의 줄임말이에요. 이시어도라고 분석할 수 있어요. 중세국어의 이시는 현대어의 it과 대응이 돼요. 마침내, 제 뜨들 얘도 어때요? 여기까지가 어근이죠. 여기에 대응되는 현대어는요.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자 현대어에서는 목적격 조사 을이 쓰였는데 중세국어에서도 을이 쓰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자 앞에 있는 체언이 음모음이거든요.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음성 모음의 목적격 조사를 선택한 거예요. 모음 조화를 지킨 거죠. 다음 리을 볼게요. 발 아래 바람이 자고 현대어 풀이를 보면 발 아래에 대응되는 게 바다에예요. 그러면 여기에 부사격 조사에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 하고 대응이 돼요? 여기 있는 에하고 대응이 되죠. 이렇게 부사격 조사가. 자, 그런데 형태가 달라요. 현대어에서는
어이라는 요 음성 모음의 부사격 조사만 사용이 되지만 중세 국어에서는요. 부사격 조사도 음성 모음이냐 양성 모음이냐에 따라서 달라졌겠죠. 여기 지금 보면은 발알까지가 어근이에요. 이렇게 형태소 분석을 해놨죠. 앞에 있는 발알이 바다에 대응되는데 양성 모음이죠. 그래서 부사격 조사도 양성 모음에 아이를 쓴 거예요. 아이를. 자, 그 다음에 바람이 자고 요렇게 대응이 되는데요. 자, 얘도 여기까지가 어근이에요. 여기 이렇게 형태소 분석을 해 두었죠. 바람 플러스 이예요. 이때 이는 뭐예요? 여기에 대응이 되죠. 바람이 자다. 자는 건 누구예요? 바람이죠. 이 주격조사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살펴봤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주격조사가 이하고 가가 쓰이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주격조사 가가 아직 보이지 않고 이렇게 세 개가 쓰여요. 주격조사 가는 16세기 후반쯤 돼야 나타납니다. 여기는 그러면 왜 이가 나타났느냐? 아까 얘기했죠. 바람이 미음이라는 자음으로 끝나요. 자음으로 끝날 경우에 어떻게 한다? 0이 있는 요 주격조사 이를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0이라는 빈자리에 앞에 체언의 끝자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연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처럼 나타나요. 만약에 이 0이 없는 이가 붙으면 이때 형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라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나타나죠. 자, 그 다음 미음. 그릇에 담고 범의 고기란 독에 담아 이랬어요. 자, 그릇에 대응되는 게 뭐예요? 현대어. 여기 그릇에가 있죠. 자, 이게 뭐예요? 둘 다. 부사격 조사죠. 그쵸? 현대 국어에서 부사격 조사는 요 어이의 부사격 조사만 쓰지만 중세 국어에는 음성 모음이냐 양성 모음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쓰인다고 금방 살폈죠. 리을에서 양성 모음일 때는 음성 모음일 때는 어이에 애가 쓰이는 거예요. 그릇하고 의모음이니까 애가 쓰인 거예요. 담고 범의 이랬어요. 얘도 형태소 분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범 플러스 의가 되겠죠. 자, 범의 연음된 거예요. 고기란 고기는 도개 요것도 보면요. 자, 보세요. 여기에 대응되잖아요. 형태소가 이렇게 여기까지가 어근이겠죠. 그래서 독 플러스 아이의 애가 되는데 아래아의 애가 되는데 여기에 대응되는 게 요거죠. 자, 뭐예요? 부사격 조사죠. 부사격 조사. 현대어는 다 요거만 쓴다 했고 여기선 어때요? 독이 오 모음이라서 양성 모음이니까 아이의 부사격 조사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담아는 여기에 대응되죠. 담안데 연음이 돼서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담아 이렇게 썼다고 보셔야 돼요. 자, 혹시 몰라서 하나만 서비스 드릴게요.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을 아직까지도 확실히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가르쳐 드릴게요. 양성 모음이라고 하면 우리 좌표를 생각하세요. X축이 있을 때 위쪽이 양수예요? 아래쪽이 양수예요? 여기 위쪽이 양수가 되고 아래쪽이 음수가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음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점이 있는 애들은 양성 모음이에요. 오, 요 이런 애들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점이 있는 애들 우, 유 이런 애들은 음성 모음이에요. 그 다음에 Y축을 기준으로 할 때도요. 자, 어느 쪽이 양수예요? 이쪽이 양수죠. 그쵸? 이쪽이 음수예요. 자, 점이 이쪽으로 오면 아, 야 얘네는 양성 모음이고요. 점이 왼쪽으로 가면 여 이런 애들은 음성 모음이에요.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모이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것을 모음조화라고 해요. 중세 국어에서는 조사 사용에 있어서도 모음조화를 비교적 철저히 지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선택지 보러 갈게요. 1번 기역의 태잣 니은의 중생에 태자의 시옷과 중생 아이의 요 아이가 둘 다 뭐예요?
관형격 조사 의였죠. 자, 채언이 무정명사냐, 유정명사냐에 따라 관형격 조사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건 맞아요. 무정명사일 때는 시옷, 유정명사일 때는 의나 아이, 그리고 그 유정명사가 높임의 대상일 때는 시옷, 요렇게 써요. 그러면 이때 태자에는 시옷이라는 관형격 조사가 붙고 중생에는 아이라는 관형격 조사가 붙은 게 유정명사와 무정명사의 차이일까요? 아니겠죠. 태자도 유정명사고 중생도 유정명사예요. 여기서 잠깐 무정명사가 뭐고 유정명사가 뭘까? 살아서 움직이는 건 유정명사예요. 살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애들이 무정명사예요. 그러면 태자도 중생도 모두 다 유정명사겠죠. 둘 다 유정명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유정명사냐 무정명사냐에 따라서 시옷과 아이가 쓰인 게 아니라 높임의 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선택이 된 거겠죠. 여기서 태자는 높임의 대상이고 또 중생은 높임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1번 선택지 틀렸죠. 2번 곁의는 현대어 풀이로 하면은 곁태가 되겠죠. 도개도 현대어 풀이로 하면 독애예요. 둘 다 부사격 조사 애가 되는데 곁의를 형태소 분석을 하면 곁의가 되고요. 도개는요. 아이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곁은 음성모음, 독은 양성모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차이가 자음이냐 모음이냐가 아니라 뭐예요? 음성모음이냐 양성모음이냐와 같은 모음조화에 따른 차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2번도 틀린 설명이 됩니다. 자, 3번 니은의 맞아 말 현대어 풀이로는 마음을에 해당하겠죠. 디귿의 뜨들도요. 현대어 풀이로는 뜻을 이렇게 해서 둘 다 목적격 조사 을이지만 중세 국어에서는요. 마잠 플러스 알 이렇게 되고요. 뜻 플러스 을 이렇게 되죠. 2번에서 부사격 조사가 모음조화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된 것처럼 목적격 조사도 모음조화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 거예요. 마잠 같은 경우에는 아래아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목적격 조사도 아래아가 있는 알이 쓰였어요. 뜻은요. 의모음이기 때문에 목적격 조사도 음성모음이 쓰인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체언 끝이 자음이냐 모음이냐가 아니라 체언에 사용된 모음이 음성모음이냐 양성모음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 거니까 3번 선택지도 잘못된 거죠. 그 다음 디귿의 바이는 현대어 풀이로 하면은 바가 리을의 바람이는요. 바람이 이렇게 돼요. 둘 다 주격조사인데요. 자, 형태소를 분석하면은 바이가 되고요. 바람이 이렇게 되죠. 이때 여기 있는 영이 없는 이도, 영이 있는 이도 둘 다 뭐예요? 주격조사예요. 주격조사. 주격조사 조금 전에 위에서 얘기했었죠. 자, 이 모음이나 반모음 이가 아닌 일반적인 모음이 올 때는 영이 없는 이 모음을 선택을 하고요. 이 모음이나 반모음 1어 끝날 때는 주격조사를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자음으로 끝날 때는요. 영이 있는 이를 선택을 한다 했어요. 그래야지 요렇게 연음이 돼서 요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했었죠. 자, 체언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가 아니라 체언이 모음으로 끝나냐 자음으로 끝나냐에 따라서 주격조사의 형태가 다르게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4번 틀렸죠. 5번 볼까요? 발아래. 자, 얘 어떻게? 바다에 이렇게 현대어로 해석이 됐죠. 그릇에는요. 그릇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둘 다 현대국어에서는 어휘의 부사격 조사를 쓰는데요. 중세국어에서는 바랄에 이렇게 형태소 분석이 되고요. 그릇에
요렇게 형태소 분석이 되겠죠. 자, 요렇게 아이의 애를 쓴 것과 어이의 애를 쓴 게 뭐 때문이에요? 체언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 다시 말해서 모음 조화를 지켜서 나타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발알 같은 경우는요, 아래아예요. 양성 모음이니까 양성 모음의 아이. 그 다음에 그릇은 으니까 음성 모음이니까 음성 모음의 어이. 이렇게 사용했다 봐야 돼요. 정답은 5번 되겠네요.